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데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기승이네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길잡이 메디칼 전문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작은 한 청취자분의 사연으로 문을 열어볼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결과를 받고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식단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도 혈압이 있는 편이라 함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정말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흔한 문제죠.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3명 중 1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청취자분의 고민처럼 식단을 통해서 혈압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고혈압은 간단히 말해서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 기준은 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보통 윗혈압이라고 하죠. 네네. 그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 아랫 혈압이 90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140에 90이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혈압은 정상,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1기, 2기 이렇게 단계가 나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방치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으면 그 압력이 우리 몸의 혈관과 주요 장기들, 그러니까 심장, 뇌, 신장, 눈 이런 곳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 눈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또 뇌졸중, 심부전, 만성 콩팥병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합병증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섭네요. 네, 물론 간혹 뒷머리가 당긴다거나 두통, 어지럼증, 이명,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대부분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약 먹기 전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이 청취자분처럼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아주 현명하신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약물 치료 외에 생활 습관 개선, 특히 식단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식단 관리는요, 잘만 하면 혈압약 한 알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이죠. 와, 혈압약 한 알 효과라니. 그럼 정말 어떤 음식들이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왜 좋아요? 우선 비트가 있습니다. 붉은색 뿌리 채소죠. 아, 비트 주스도 많이 드시던데요. 네, 이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영국 연구를 보면요. 4주 정도 비트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혈압이 감소하고 혈관 기능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오, 혈관 확장이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베리류 과일들, 딸기나 블루베리, 체리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약 5mm 정도 혈압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5mm면 꽤 의미 있는 수치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의외의 음식이랄까요? 요거트도 있습니다. 요거트요? 유산균 때문인가요? 정확한 기조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보스턴 의대 연구를 보면요. 요거트를 주 5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이 31%나 낮았다고요. 와, 31%나요?
대단한데요. 네, 흥미로운 결과죠.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언급할 수 있겠네요. 초콜릿이요. 달콤한 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50% 이상 혹은 70% 이상 되는 거요. 여기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을 15일간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g이면 꽤 많은 양 아닌가요? 네, 그렇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100g씩 먹는 건 좀 과할 수 있고요. 그냥 가끔 소량씩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음식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중에서는 무와 마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를 먹었을 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늘도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오, 무랑 마늘이라니 반가운데요? 이건 뭐 매일 먹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잎채소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아까 비트에서 말씀드린 질산염도 풍부하거든요. 특히 근대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 함량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근데요,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좋죠. 그리고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있고 칼륨이 많아서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군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다른 과일들, 예를 들면 바나나, 키위, 감귤류 같은 것들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죠. 키위도요? 네, 키위는 하루에 2개씩 먹었더니 혈압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감귤류는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약 드실 땐 꼭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도 좋습니다. 오메가3 때문이죠? 네, 맞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 리뷰를 보면 하루에 2에서 3g 정도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2에서 3g이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보통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견과류나 씨알류도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 피스타치오, 아몬드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는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아르기닌이라는 성분,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두루두루 좋습니다. 특히 호박씨 기름이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호박씨 기름이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콩류, 그러니까 일반 콩이나 렌틸콩 같은 것들도 섬유질,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서 좋고요. 의외로 감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껍질째 구워 먹으면 더 좋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 와, 정말 종류가 많네요. 비트, 베리류, 요거트, 다크 초콜릿, 무, 마늘, 잎채소, 토마토, 바나나, 키위, 생선, 견과류, 콩, 감자, 올리브 오일까지. 네, 그렇죠. 뭐 석류나 샐러리의 당근,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다 챙겨 먹기도 어렵고 또 반대로 피하거나 줄여야 할 것도 중요하잖아요. 식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소금이죠. 아, 역시 짠 거군요. 네. 목표는 하루에 소금 6g 이하로 섭취하는 건데요. 이게 나트륨 양으로는 약 2300mg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하루에 10g에서 12g 정도 된다고요. 헉,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이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외식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집에서 요리할 때도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물 줄이기 아쉽지만 중요하겠네요. 나트륨 말고 또 줄여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지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같은 거요. 그리고 고지방 유제품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 가공육, 맛있는 것들이네요. 하하, 그렇죠. 그리고 단순당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같은 건 제한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도 주의가 필요한데 동물 내장이나 계란 노른자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줄여야 할 게 꽤 많네요. 나트륨, 포화트랜스 지방, 단순당, 콜레스테롤. 네. 반대로 늘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요. 네. 채소나 과일, 그리고 통곡물,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나트륨, 나쁜 지방, 설탕은 줄이고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는 늘리고. 정확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잘 종합해서 만든 식단이 바로 대시식단,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는 건데요.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생선, 견과류 위주로 먹고 붉은 육류나 단 음식, 지방 섭취는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때 혈압 강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단이에요. 아, 대시식단 들어봤어요. 결국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을 건강하게 구성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식단 외에 또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요? 물론입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빠르게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하면 혈압을 5에서 8mm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운동 효과도 상당하네요. 네,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더 좋고요. 다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벽에 기대고 앉는 자세 같은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근육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힘을 주는 운동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벽 스쿼트 같은 거요? 흥미없네요. 운동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놀랍게도 체중을 5kg만 감량해도 혈압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 보통 체질량 지수 BMI 25 미만을 유지하고 허리둘레도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5kg 감량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니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절주 또는 금주, 이건 뭐 당연하고요. 과음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술은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네, 남성은 하루 알코올 20에서 30g 이하, 여성은 10에서 2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주로는 약 2잔 정도 될까요? 가장 좋은 건 물론 금주고요. 그리고 금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흡연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금연은 정말 필수네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오늘 정말 고혈압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것 같아요. 식단부터 운동, 체중 관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까지 정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맞습니다. 고혈압은 단번에 완치되는 병이라기보다는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쵸, 꾸준함이 중요하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생활 습관 개선이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고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몸에 좋은 음식, 비트나 베리류,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것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고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줄이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혈압을 지키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인 관리가 핵심이죠.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민, 신하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